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내 이모 씨와 동작구 의회 의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입니다. 채팅방 이름 920호 소통방은 김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호수입니다. 지난 2024년 이 단체방에서 이 씨가 각종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씨가 김 원내대표의 비판 글을 올리며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한 구의원이 확인하겠다고 답합니다. 이어서 보좌진들도 줄줄이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인 대방동 파크골프장 조성 안내 문서를 찍어 올리며 체크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구의원은 알겠다, 3곳 정도 후보지가 있었는데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씨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 일정 시 잠시 들러 인사드리라며 의원들을 부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한결에 지시 성격이 아니라 애초 지역 현안을 다루는 지역위원회 소통방이라며 부인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것뿐 특별한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이 구의원 공천을 좌우하고 있는 만큼 배우자의 지시를 단순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네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내일 화요일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일 했거든요. 왜 내일이에요? 왜 내일인지도 이제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내일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퇴를 하진 않겠다는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하죠. 아니, 나오는 거 좀 더 봐서 판단하겠다는 아니 건가? 더 나오면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었냐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이제 서울 동작구 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등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방에서 업무 지시를 직접 하는 것이 캡처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원 일정 여기다 맞춰라, 뭐 지역 현안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 카톡이 그 텔레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 확인했습니다. 네 사모님 하고 그 의원들이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평소에 훈련이 잘 됐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딱 끝나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예.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예, 바로바로 답변들이 이제 네. 오죠. 그리고 또 이제 동작구의 부의장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이 사모님이 쓰고 다녔다. 구의원한테 나온 법카를 네,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왜 쓰고 다녀요? 어떻게 쓰고 다니지? 지금 의정 활동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그래서 아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업무 지시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에 빗썸 있잖아요, 가상자산 네네네. 거래소. 거기 빗썸 쪽의 관계자와 만난 뒤에 업비트 다음 아마 우리나라 2위인가 그럴 것 같은데 예. 빗썸이. 그러니까 네. 둘이 이제 경쟁 관계긴 하지만 물론 이제 업비트가 엄청 예. 크잖아요. 빗썸 관계자를 만난 뒤에 경쟁사인 업비트에 대한 공격적 질의를 주문했다라는 주장을 이제 보좌진들 사이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아들이 차남이 빗썸에 취업을 했다. 빗썸의 요청을 받고 업비트 공격하는 공격하고.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빗썸의 아들이 들어갔다. 네. 아니요, 질문은 그 이유일 거예요. 이유예요? 네, 질문의 지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도를 보면 질문에 대한 지시를 해라라고는 했는데 질문을 못했던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나중에 취업 후에 이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좀 보좌진을 오래 했으니까 그냥 보여요.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대한항공 호텔권 이런 것들은 정말 보좌진들이 보내는 경고장이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깔 거 많다. 이렇게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역시나 이제 거기서 이제 단톡방 공개까지 해버리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제 그냥 뭐 막가자는 걸로 가는 건데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요.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거든요. 저희는 딱 그 대한항공 관련해 가지고 스위트를 로열 스위트, 코너 스위트까지 다 해가지고 조종하고 사모님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요 보좌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저희가 그 의원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희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 방에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전직 보좌진들은 항상 저희도 이제 그 평가를 들어요. 세평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원님 이외에 또 다른 의원님이 계시냐 이거 꼭 물어봐요. 그게 V0 사모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방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어떠한
후보라는 존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겠다. 예, 그 아니,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많죠. 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 되게 많아요. 데스크가 2명이면 이게 힘들죠. 힘드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방에는 떠오르네. 김영삼. 심지어 어떤 방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양태균. 의원이 뭔가 지시를 했어. 네. 근데 보좌진이 사무 컨펌을 안 받은 거야. 네. 그랬더니 사무가 전화해가지고 막 보좌진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럼 보좌진이 가서 의원님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의원님이 그냥 내 거대로 진행해.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진은 했거든. 어떡하라는 거야? 그 다음날 잘렸어. 아, 권력의 의원님의, 크기가. 지금 그래서 저희는 항상 V0가 있을 때는 V0가 의원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요번 폭로는 좀 심각한 게 네.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법인카드를 유용한 거잖아요. 이 법인카드를 그렇죠. 유용한 거는 이건 금방 밝혀지거든요. 왜 밝혀지냐면 보통 이렇게 법인카드 남의 법인카드를 쓰게 하면 불러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긁게는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카드는 어디에서 쓰는지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구의원이 만약에 다른 카드를 쓸 수 없는 행사장에 가 있다.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카드는 그 사람이 쓰게는 한다고요. 네. 그래야 이게 그 TPO가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모라는 분이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자기가 가져다가 마음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법인카드 내역 그냥 쫙 뽑아보면은 어디에서 몇 시에 썼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때 구의회 부의장 일정표 쫙 뽑아보면은 동선이 안 맞지. 동선 다 안 맞, 이거 맞춰보면 그냥 네,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무 동선 딱 뽑아보면 사무 동선은 간단해요. 핸드폰 요즘에 위치 추적 기능 네, 다 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뽑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우리나라는 다 잡힙니다. 그렇게 딱 비교해 보면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횡령이에요. 국정원에서 경력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맞으면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의혹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원내대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에는 국회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 돼주고 손발이 돼주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맞아요. 이동학 최고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많이 관철시키고 당내에서 관철시키고 또 뜻을 더 많이 의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통로가 김병기 원내대표는 맞습니까? 아니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서로 당정 간에 조율을 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그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원내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보는데 네. 본인도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민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챙겨야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윤호개인과의 어떤 정치적 쟁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 개인적인 사적으로 뭔가 일이 이게 뉴스의 한복판을 계속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 여당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도 굉장히 큰 누가 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굉장히 큰 이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네. 번째로는 정치는 가족 사업이에요. 근데 가족 사업이라고 할 때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공직자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억울하더라도. 공직의 네. 이 공직자의 자리와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뭐 오히려 약간 휘둘르는 게 사적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물론 본인 해명이 이제 네, 나와야 네, 네.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게 있는 것 그건 좀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가족 그- 비즈니스인 건 맞지만 그게 다 같이 그 권력 이용해서 이것저것 해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 스스로 경계하면서 조금 억울하더라도 더 깨끗한 이런 좀 마음가짐 몸가짐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그리고 가족 비즈니스다. 상대방에게도 저희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려고 할 때 네. 이런 건들이 이제 계속 우리 눈앞을 가리게 되면 우리 말에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 전체와 이재명 대통령 정부까지도 다 고려한 채 지금은 제가 볼 땐 거치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거취가 지금 이제 아마 전망을 해보건데 네. 오늘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하는 말을 따라 보면 그동안의 소회와 성찰을 담은 솔직한 심정을 밝힐 예정이다. 네.
사퇴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고 해요. 있어요? 예.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정계에 입문을 했는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가 나서 한번 파봤어요.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분이 1987년에 안기부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해죠. 네. 영화에도 나온 바로 그 해. 음. 87년에 안기부에 입사하려면 안기부도 입사하려면 꽤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 때 한 몇 년을 안기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뭔가 민주당의 DNA랑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삼선까지 하고 원내대표가 되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이 돼주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는가를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국정원을 그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자르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당시 국정원의 오랜 안기부 국정원의 인사통이었던 이 김병기 의원이 그 역할을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임이 된 것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다퉈서 복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은 인사라는 그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영입이 돼서 동작구에 공천을 받아 네, 네, 내리 네. 삼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의 오랜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뭐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뭐라던가 이게 아니라 그쪽과는 거리가 좀 멀고 안기부를 그냥 1987년에 안기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 인사권자의 그 뜻에 따라 인사권을 휘두르는 일에 함께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해직이 됐던 그 경력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뭔가 그러면 국정원 내부에 무슨 비리를 폭로했거나 뭘 했거나 이런 게 있을까 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분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자리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한 것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들도 그렇고 민주당이 표방하는 DNA랑 잘 맞진 않는다. 그건 근데 제가 민주당이 열심히 네네. 옹호하고 있다. 김성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정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 국정은 안기부에서 국정으로 바꾼 것도 이름 바꾼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그 집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 출신 의원이 필요했어요. 김병기 의원은 그 역할로 사실 들어온 게 맞아요. 그리고 정보위에서 계속 활약을 하면서 국정원 담당을 해왔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자 지금 김병기 의원은 사실 갑질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것만 나올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더 있어요. 제가 그 보좌진들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딱 보기만 해도 사모님이 이렇게 관여하고 아들의 대학, 취업 이런 거 관련해서 쭉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보여요. 자기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공이 사보다 오히려 뒤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원내대표직을 못 내려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공천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6월이 있으면은 지방선거 공천이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는 거기서 공천심사위원회 당연직이에요. 즉 공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직에 계속해서 연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지금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공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설수가 나오는 거 이건 민주당의 굉장한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건은요 단순히 원내대표를 내려놓을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의원직을 제명시켜야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버틴다? 전 민주당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버티면 할 수 뭐 강제할 수 있는 뭐는 없잖아요. 이게 경찰 수사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진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히 이 법인카드 부분은 이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외에도 나머지도 지금 이제 뭐 부정청탁금지법이나 아니면은 국토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뢰죄 부분들도 이제 검토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네. 뭐 끝까지 버티면 의원직을 강제로 이렇게 내려놓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왜 그러면 왜 버틸까? 이 사람이 왜 버틸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당 내에서는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김병기 의원 살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유니버스가 당에서 지금 하나가 아. 당에서 김병기 의원 말고는 지금 다 정청래 대표 밑에서 정청래 대표 쪽으로 쫙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에서 김병기 의원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이게 너무 약해지니까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이슈를 덮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까지 김병기 의원을 살려야 될 정도로 당에서 그렇게 힘이 없나?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없나? 아이 잘 라는 나가시다가 생각이 드는 늘 거지. 이렇게 새길로 빠지시는 이게 우리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르만 여의도의 큰 매력이죠. 이런 시나리오는 아마 다른 데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해서 나올 얘기.
아, 그래요? 이 소설 재밌는데 왜? 그럼 박나래로는 부족했던 거지. 와, 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내대표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아마도 갈 것 같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죠. 네, 본인의 의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